1학년들한테는 첫 번째 영상이네. 아우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휴원 때문에 정신없다. 그 나와서 하는 대로 공부는 이어서 하고 지금 그저께 나눠줬던 방산고등학교 작년 거 기출 085 작년 거 기출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좀 먼저 할게요. 그래서 네 문제 정도를 이제 다룰 건데요. 쉬운 거부터 다 그냥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할까? 함수 두 개하고 이제 경우의 수 두 개가 지금 이게 조금 까다로운 유형으로 이제 잡혔는데 경우의 수 두 개 좀 먼저 할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방산고등학교 21번 문항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 세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정의요. 자, x에서 뭐 y로 대응되는 이원 관계. 자, 너 공역, 그죠? 어떻게 보라고 했어요? 너는 화살표를 쏘는 놈. 너는 이제 화살표를 받을 놈. 아직 안 받았어요. 받을 놈이에요. 자, 그래서 함수의 정역이 예를 들어서 a, b, c, d. 자, 공역이 1, 2, 3, 4. 쏘는 놈 4개, 받을 놈 4개. 그죠? 그럼 이 함수의 정의가 뭐였죠? 화살 쏘는 놈은 반드시 한 개의 화살을 쏴야 된다. 안 쏴도 안 되고 2개 쏴도 안 되고요. 받을 놈은 뭐 안 받아도 되고 100개를 다 받아도 돼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받을 놈 중에서 쏘는 놈의 개수만큼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니까 뭐 순서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1대1 대응 같은 경우, 그죠?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순서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중복을 허락하면서 순서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같이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는 순서를 고려할 필요 없다든지 이 문제를 좀 적용을 시켜보시면요. 지금 보셨을 때 자, 정의역 x가 10의 약수이기 때문에 1하고 2하고 자, 또 누구 있죠? 5하고 10이 있네요. 됐죠? 자, 공역이 되는 y의 원소는요. 지금 보시면 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0이 6개가 있고요. 자, x에서 y로 대응되는 이런 함수를 f 함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가조건, 나조건에서 나조건 중요하죠? 자, 함수의 개수에서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세는 문제에서 이렇게 대소 관계가 자, 결정이 되어 있다. 이거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조합이라고 했어요. 대소 관계가 결정되어 있는 거 무조건 조합입니다. 뽑는 문제에서.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조건에서 f2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2에서의 함수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는 케이스를 나눠 보셔야죠. 케이스 1번. 즉 2에서의 함수값이 1일 수도 있고요. 자, 케이스 2번이죠. 자, 2에서의 함수값이 2여도 되고요. 자, 케이스 3번입니다. 자, 2에서의 함수값이 3이어도 되는데 문제는 2에서의 함수값이 1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자, A랑 B에서 B가 더 크다면 B에서의 함수값이 A에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커야 된다죠. 같아도 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1이 대응될 구간이 없어요. 지금. 그죠? 만약에 지금 대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저 부등식을 그대로 역전해 버리는 거잖아요. 자,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가 된다면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등호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f의 2가 1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족하는 경우 안 생기고요. 자, 그렇다면 2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얘를 A 놓고 얘를 B 놓고 보세요. B가 더 크다면 B에서의 함수값이 여전히 A에서의 함수값보다 큼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은 1로밖에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소가 남았고 얘네 두 개는 이 앞전에 있었던 1과 2로 못 갑니다. 그죠? 쏘는 놈이 2개, 받을 놈이 4개. 4개 중에 화살표 진짜 받게 되는 두 놈을 선택하는 문제인데 대소관계가 결정되어 있단 말이죠. 순서 생각하지 않고 뽑아내는 그 경우의 수만큼. 즉 예를 들어서 난 3하고 12를 뽑았어 하면 그냥 그 경우가 하나의 경우로서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즉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순서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생길 수 있겠다. 자, 케이스 3번이죠. 자, 보시면 이번에는 2에서의 함수값이 3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1에서의 함수값은 2 또는 1 둘 중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죠.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래버린다면 이제 3으로는 못 갑니다. 남은 5와 10 대응 자체가요. 4하고 6하고 12 총 남은 받을 놈 3개 중에서 쏘는 놈이 2개이기 때문에 2개 진짜로 받게 되는 놈은 2개란 말이죠. 이렇게 선택됐다면 이러한 대응 순서 결정되는 상태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총 다시 한번 6가지의 경우로서 자, 1번 케이스에서는 답이 안 나왔죠? 2번과 3번 동시에 만족하는 총 12가지의 경우다. 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 넘어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1층에서부터 10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층에서 4명이 탑승을 합니다. 자, 이 4명은 일단은 사람 4명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원수 취급해야 되고요. 자, 1층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차곡차곡 사람들이 내릴 것인데 문제 조금 이상하게 설계했지만 그냥 받아들이고 한번 문제를 보신다면 이 4명의 엘리베이터에서 모두 내리는 방법의 수를 구할 건데 조건이 있어요. 자, 다른 층에서 탑승하는, 새롭게 탑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층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갑, 을, 경, 정 이렇게 4사람이 자,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이 4사람이 탔고 3층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3명만 내린다라고 쳤을 때 을, 병, 정 내리나? 자, 병, 을, 절 내리나? 병, 을, 정 이렇게 내리나? 어떤 순서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똑같은 3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내리고 이런 건 경우로 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제한된 조건 자체가 1번 같은 층에서는 내린 사람이 홀수명이야. 그럼 얘를 보자마자 4사람이 2층부터 내리기 시작할 수 있는데 자, 한 층에 내리는 사람이 1명이라고 한다면 다음 층에 2명 이렇게 못 내린다는 얘기예요. 한 층에 내리는 사람은 홀수명이 되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 1명 내리고 다시 1명 내리고 다시 1명 내릴 수도 있겠지만 자, 1명이 내리고 남은 3명이 내려도 같은 층에서 내리는 사람이 홀수명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죠. 어떤 층에서 문이 열려서 그 층에서 사람이 타거나 내린다면 문제 좀 이상하죠. 같은 층에서 다른 층에서 탑승한 사람 없다고 했는데 타거나 내리면 이건 신경 쓸 거 없고요. 어쨌든 한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사람이 내린다면 그 위층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추지 않겠다예요. 그죠? 서지 않겠다. 그럼 그 위층에서는 바로 인접한 층에서는 사람이 내릴 수 없겠다.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고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 들어갑시다. 1층이 있고요.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이 있어요. 자, 1층에서 문제 조건 잘 보셔야 돼요. 4명이 탑승해요. 1층에서 사람이 타거나 내렸죠. 2층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는 서지 않을 겁니다. 내리지 못해요. 자, 3층부터 이제 내릴 수 있을 것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3층에서 한 명이 내렸다면 4층에서는 누구도 내리지 못합니다. 조건에 써 있잖아요. 그죠? 어떤 층에서 내렸다면 그 인접한 층에서는 그 위층에서는 사람이 내릴 수 없다. 왜? 서지 않을 거니까. 자, 5층에서 한 명 내렸다. 6층에서 한 명 내릴 수 없습니다. 7층, 8층, 9층, 10층에서 한 명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각 층에서 내리는 사람의 명수는 모두 홀수입니다. 자, 근데 또 중요한 것은 3층에서 한 명 내렸을 때 그것이 갑이고 네가 을이고 네가 병이고 네가 정일 때와 똑같은 3층, 5층, 7층, 9층이 선택됐다 하더라도 자, 네가 을이고요, 네가 갑이고요, 네가 정이고요, 네가 병이 되는 경우는 같습니까? 다른 경우란 얘기입니다. 사람은 쌍둥이가 아니죠. 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세고 앉아 있느냐? 자, 인접하고 인접하지 않고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고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지만 어쨌든 각 층에서 내리는 사람이 모두 홀수명예의 되므로 아까처럼 각 층에서 한 명씩 4번을 내릴 거야? 아니면 한 명, 3명 이렇게 2번을 내릴 거야? 케이스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명씩 4개의 층에서 내리는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어쨌든 2층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근데 한 명씩 4개의 층에서 내려야 되니까 내릴 수 있는 4개의 층을 선택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내릴 수 있는 4개의 층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남은 층이 하나, 둘, 셋, 넷 그죠? 사람이 내리지 않는 층이 4개의 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뭔 얘기인지? 즉 1층에서부터 출발해서 2층에는 누구도 내릴 수가 없고요. 왜? 1층에서 사람이 탑승했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타거나라는 말이 붙었겠네요. 그죠? 사람이 타거나 내리는 그 인접한 바로 위층에서는 엘리베이터 자체가 서지 않을 거라고요. 내릴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의 층 중에서 실제로 사람이 내리게 되는 층은 4개의 층이잖아요. 그럼 아무도 내리지 않는 4개의 층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양 사이드 포함 5개의 자리를 만들고요. 빈자리 5개 중에서 실제로 사람이 내리게 되는 층 4개의 층을
아까도 얘기했죠? 갑을병정, 을병갑정. 이거 달라요. 순서를 고려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그래서 예컨대 이 빈자리 5개 중에 너 선택하고 너 선택하고 너 선택하고 너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네가 3층, 네가 4층, 네가 5층, 6층, 7층 아니죠. 넌 선택 안 됐으니까 비어있고요. 7층, 8층, 9층, 10층인데 3층에서 1명, 5층에서 1명, 8층에서 1명, 10층에서 1명, 한 명씩 즉 홀수명씩 내렸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내린 층, 바로 위층에서는 사람이 내릴 수 없다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이러한 식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로서 자 20이고요. 6이니까 총 120가지의 경우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지요. 자, 분할이 섞여 있습니다. 즉, 4개의 사람을, 4명의 사람을 1명, 3명으로 나누셔야죠. 한 층에는 1명, 한 층에는 3명, 홀수명씩 내렸어요. 자, 분할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자, 4개의 원소 중에서 1명짜리 하나를 선택. 남은 3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1명, 3명으로 나누는 분할의 수는 다음과 같죠. 동수인조 없죠? 여기가 끝입니다. 자, 그래서 1명짜리, 3명짜리 두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2층에서 내릴 수가 없고요. 1층에서 탔으니까 이 두 덩어리, 1명, 3명 두 덩어리가 내릴 수 있는 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중에 2개의 층이 선택돼야겠죠. 왜? 두 덩어리가 내려야 되니까. 남은 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역시 같은 방법이네요. 양 사이드 포함 빈자리 7개 만들고요. 자, 7개의 빈자리에서 자, 2개의 사람이 내리는 두 덩어리가 내릴 층을 역시 순서 고려해서 뽑아야 되죠. 자, 왜냐?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선택했어. 그럼 당연히 너부터 2층에 못 내니까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이고 5층과 8층에서 내렸어. 이 얘기인데 왜 순서를 고려해? 1명, 3명이 아니라 3명, 1명 이건 다른 경우니까. 물론 3명이 내릴 때 갑을병, 을병, 갑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이 분할의 수에다가 동시에 이웃하지 않게끔 층이 선택되는 이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겠다. 즉, 첫 번째 분할의 수는 4가지였고요. 자, 7 퍼미테이션이 7 곱하기 6이니까 자, 7, 6에 42고요. 자, 곱해보시면 168가지의 경우의 수로서 이 두 가지의 합사건 자, 288가지의 경우가 아마 답일 겁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18번 좀 먼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이게 왜 어렵냐면 대수적으로 못 풉니다. 함수의 그래프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너를 y1 함수, 너를 y2 함수라고 놓고 보시면 결과적으로 fx 함수는 모든 실수 정의된 구간에서 y1과 y2의 합으로서 이루어진 그 패턴이 된다. 자, 일단 근원에 있는 값 1-x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가 잘 안 보이면 정의역부터 구하세요. 자, 근원에 있는 값이죠. x 플러스 4 넣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당연히 참이어야 됩니다. 근원 속의 음수면 실수 범주가 아니죠. 함수는 늘 실수 세계에서 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로서 자, x는 다음과 같은 이런 정의역이어야 되고요. 자, 이때 우리는 그래프로 접근할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식 자체를, 저 함수 자체를 어떤 특정한 어떤 그 대수적인 메커니즘으로 푸시려면 무리함수의 미분법이 필요하거든요. 아직 가능함수 미분도 안 배웠는데, 그죠? 자,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fx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그 그래프 안에서 최대 최소를 찾을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에게 정의된 구간을 잘 살펴보니까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4에서부터 자, 1까지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y1 함수를 좀 먼저 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 무리함수 요 정도 y1 함수는 독립적으로 좀 그려보실 수 있지 않나요? 1,0는 꼭지점이고요. x의 값 음수니까
자, 그리고 x가 0일 때 y값 1. 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루트 5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의된 구간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무리함수를 그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y1 함수입니다. 자, y2 함수 보시면 루트 x 플러스 4겠네요. 자, x가 마이너스 4일 때 0 꼭지점이고요. 양수니까 그대로 증가 x 이퀄 1에서는 플러스 루트 5 함수값이 동일하네요. 요렇게 간 함수, 이것이 y2 함수예요. 그런데 자, fx 함수는 무엇이냐? 모든 실수 구간, 정의된 실수 구간, 즉 마이너스 4에서부터 x가 1까지 정의된 이 구간에서 자, y1의 값과 y2의 값을 더했어, 이런 얘기잖아요. 즉 마이너스 4에서는 y1이 함수값이 루트 5였고 y2가 0이라는 함수값이었으니까 이 두 개의 함수값을 더하면 그냥 루트 5예요. 자, 잘 보세요. 요렇게까지 가신다면 요만큼의 길이값 자체를 이제 우리가 y1 함수값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의 값을 y2 함수값이라고 보실 수 있으니 y1이라는 이 길이에 y2라는 요 길이가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y1 플러스 y2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죠? 여기라고 한다는 것은 너랑 너랑 중점이고요. 혹은 너랑 너랑 저럴까? 함수 y1 값과 y2 값으로 같은 지점이기도 해요. 한번 구해보시면 결과적으로 루트 1-x라는 이러한 y1 함수와 루트 x 플러스 4라는 이러한 y2 함수가 값이 서로 같아서 만나 생기는 교점, 요 좌표는 너네 두 개가 서로 같다. 자, 양변 제곱 1-x는 자 x 플러스 4다. 어렵지 않죠? 자, 2x는 마이너스 얼마? 3이다. 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네요. 자, 여기 있는 정확히 중점이기도 해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는 너네 두 개 함수값이 같아. 자, 너 더하기 너의 값이 y1 더하기 y2니까 요 길이 그대로 늘어나서 한 여기 정도에서 그 두 개의 합이 생길 것 같은데, 자,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너의 길이가 짧아지고 너의 길이는 조금 길어지니까 그 두 개의 합은 요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까지 그려지는 모든 정의된 구간 내에서 생기는 y1 플러스 y2의 함수값은 다 모아놓으셨을 때 이 그래프가 이 정도의 그래프를 띌 것 같아요. 그죠? 자, 당연히 x 이퀄 마이너스 4 또는 x 이퀄 1에서 갖는 요 값이 구간 내에서 제일 작은 함수 값인데 그 값도 같고요. 자, 그래서 최소값은 루트 5가 될 것 같지요? 자, x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더해보세요. 얼마 됩니까? 루트 2분의 5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대입해보시면 y2의 값도 루트 2분의 5가 되고요. 너네 두 개의 y1 값과 y2 값이 합쳐져서 만드는 것이 fx 함수잖아요. 즉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가져지는 너 함수 fx의 최대값은 2 곱하기 루트 2분의 5 정도 되시겠다, 이 얘기 아닐까요? 즉 최대값은 2 곱하기 루트 2분의 5 정도 되겠다. 그래프로 해석하라. 그죠? 그래프로 해석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 생기는 최소값의 스몰 m제곱은 5가 되고요. 자, 라지 m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5니까 10 정도 되시겠네요. 두 개의 합. 자, 그래서 한 15 정도의 값으로서 우리는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8번 되게 대단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역시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2차 함수의 심화죠. 축의 위치가 변했을 때, 그리고 거기다 합성의 개념까지를 얹어냈는데요. 자, 볼게요. 문제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다 보셨죠? 자, 주어진 함수 fx가 다음과 같아요. 자, 어쨌든 fx를 보기 좋게 표준형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과정 어렵지 않죠? x-a의 제곱이고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로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 잘 보셔요. x의 값의 구간, 즉 제한 변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 문제 일단 모든 실수 x에서 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너는 어쨌든 fx가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자, 꼭지점이 a, a의 제곱 자, 2a-12라는 이런 사실이 변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x의 값이 누구든지 관계가 없이 모든 실수 x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이 결론 하나는 fx는 자, x 이퀄 a에서 최소값 a의 제곱 플러스 2a-12를 가져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때려 죽여도 이 함수 fx 최소값 너는 a의 제곱 플러스 2a-12가 될 수밖에 없다예요. 이건 고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너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하나 등장할 건데 이 합성함수의 최소값이 기존에 있었던 이 2차 함수의 최소값과 같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합성함수 f 합성 fx의 최소값을 구해. 2차 합성 2차 4차 함수입니다. 미분법 안 배우면 그래프 못 그리고요. 미분을 배웠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자, 이러한 형태의 합성이면 늘 fx도 잠깐만 꼴배기 싫어. 잠깐만 t 이렇게 치환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관점만 싹 바꿔보세요. t 이퀄 fx니까 우변에 있는 변수는 일반적으로 x 가로축이고요. 이 좌변에 있는 변수는 일반적으로 y 값 대신에 t가 쓰여 있다 하더라도 세로축을 y축이 아니라 t축으로만 바꿔보시면 fx의 그래프 x축이 지금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x축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냥 그려놓은 거죠. 자, y축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한 요 정도 갖다 놓을 건데 자, 세로축이 y가 아니라 t였으니까 t축으로 바꿔 놓으신다면 치환하는 문제는 늘 새롭게 치환된 그 문제에 대한 변형 x의 변수 갖고 놀면 안 되죠. 난 이제 t를 그러니까 너를 t로 치환했다는 얘기는 난 이제부터 이 합성함수 ft 함수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t에 관한 내용을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fx를 t로 치환했다면 t 이꼴 fx 세로축 가로축 함수 취급하시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 fx의 최소값 즉 t의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은 a의 제곱 자 2a-12라는 얘기고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든 이 함수의 함수값 t 값은 지금 요 값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위에서만 놀아요. 심지어 x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됐기 때문에 이때 치환된 fx t 값 자체는 지금 생기는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롭게 생기는 y 이꼴 f 합성 fx 즉 y 이꼴 ft 그래프 너의 최소값을 찾아내겠다 이렇게 문제를 접근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이 문제의 목적 자체는 y값 즉 합성함수의 함수값 그런데 합성이 꼴배기 싫어서 fx를 t로 치환한 y 이꼴 ft에서 생기는 y값의 최소값을 찾자 이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가로축은 t축으로 변환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ft 함수라고 해봤자 fx에서 x가 t로만 바뀌었으니까 그죠? 정리된 식갖고 그냥 쓸게요. ft를 해봤자 t-a의 제곱 자, a의 제곱 플러스 2a-12로 바뀌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가로축 t축이고 역시 축의 방정식이 x, t 이꼴 a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a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분명히 지금 치환된 내용을 통해서 치환된 t의 값은 반드시 a의 제곱 플러스 2a-12보단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말이죠. 즉 t값 자체는 분명히 뭔지 모르겠지만 a제곱 플러스 2a-1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정의하겠다 이 얘기인데 지금 새롭게 치환한 ft 함수의 축 t 이꼴 a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결정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케이스 1번이죠. 다시 축의 방정식 a 값이 정의된 t 값의 구간의 맨 왼쪽 끝인 a의 제곱 플러스 2a-1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작을 때
자, 케이스 2번이겠죠? 자, 이렇게 치환된 난 ft 함수의 최소 값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쨌든 치환된 t 값은 분명히 지금 같은 이 내용에 의해서 모종의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정의할 것인데 자, 이번엔 치환된 ft 함수의 축방정식 t 이꼴 a가 요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즉 a 값이랑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의 값 중에 a 값이 너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런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축을 갖는 ft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요. 여기에서 축을 갖는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 똑같은데 지금 첫 번째 경우라고 보신다면 어차피 t값은 지금 분명히 치환된 t값은 분명히 t의 최소값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함수를 따지겠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축방 정식이 지금 있고 분명히 t는 특정한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됐다면 이때는 함수를 여기에서부터 따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 상태에서의 ft의 최소값은 그냥 제한 변역의 맨 왼쪽 끝 너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서 생기는 ft의 최소값은 너의 꼭지점 좌표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지금 fx 너의 최소값은 너로 변함이 없는 상태고요. 그죠? 첫 번째 경우 너가 너보다 더 작은 쪽에 있을 때, 즉 좀 더 정리해 보시면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 네가 0보다 클 때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 네가 0보다 커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클 때는 얘를 대입한 함수값, 그죠? t값 대신에 가로축 t값 대신에 너를 그냥 대입해서 생기는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야. 그럼 얘의 최소값은 당연히 너를 대입인 거니까요.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 이것이 이제 ft의 최소값인데 그때 생기는 ft는 어차피 f합성 fx였고 그랬을 때 생기는 이 f합성 fx의 최소값이 너란 얘기인데 그 f합성 fx의 최소값이 fx의 최소값인 너랑 같아야 돼. 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2항 한다면 결과적으로 네가 0이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10이 아까 많이 보던 식이죠. 전체의 제곱이고요.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4 전체의 제곱 네가 0일 때 그걸 만족하는 a 값은 3하고 마이너스 4인데 분명히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a가 3보다 클 때 a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4가 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겠죠? 해당 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예요. 케이스 2번이었죠? 축의 방정식 FT는 분명히 F합성 FX예요. 그죠? FX를 T로 취하는 FT 함수의 축방정식 T 이꼴 A가 그죠? 문제가 기네요. 그죠? 다시 FT 함수의 축방정식 T 이꼴 A가 제한변역의 맨 왼쪽 끝 A의 제곱 자 2A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 네가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제 반대 구간이었겠죠? 마이너스 4에서부터 A가 3까지였다라고 친다면 그때는 그냥 T 이꼴 A에서의 함수값 그죠? FT는 여전히 너일 거고요. T 이꼴 A를 대입했을 때 생기는 요 함수값 요것이 F 합성 fx의 최소인데 자 그것이 누구와 fx의 최소값인 a의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2와 이미 같아버리네요. 아 그렇구나. a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음을 만족할 수만 있다면 어차피 너의 최소값은
t값이 정확히 a일 때 생기는, 즉 꼭지점에 y 잡혀있는 너가 그냥 최소값인데 이게 ft, 즉 f 합성 fx, 그것의 최소값은 애초에 fx의 최소값과 그냥 같아져 버리는 거잖아. 조건을 만족하겠다는 얘기라고. a 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기만 하다면 너의 최소값과 너의 최소값은 가로축의 입장이 바뀌기만 했을 뿐 어차피 최소값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걸 만족하는 a의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고요. 최대값은 플러스 3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좀 중요하거든요. 한번 들으시고 직접 풀어보시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앞으로 돌려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반드시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네요. 합성만 나오면 되게 어려워 보여.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 자, 이 문제 한번 볼게. 영파여고 이제 영파여고 시험지죠. 영파여고 시험지 10번 문제인데 요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다 쉬웠던 것 같아요. 영파여고 시험지는. 그죠? 일단 합성이 나오고 블라블라가 나왔으면 그래프를 좀 더 정확하게 뽑아봐. 자, fx 그려볼게. 4, 2, 그럼 이쪽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는 뭐겠어? y 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야. 2,0이고 9,2고 애초에 문제는 x의 값을 0 포함 9 포함, 그죠? 애초에 나는 fx x의 값의 범위 0에서부터 0 포함 9 포함하는 여기까지 갖고 놀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2,0이니까 x의 값의 9,7이죠. 자, x의 값의 변화량분의 y 값의 변화량이 정확히 1이에요. 자, y는 x-2의 그래프로 남은 구간에서 그려지겠죠. 자, 이거 지금 뭐 그린 거예요? fx 그린 거거든요. 자, gx, 그런데 쟤는 식을 함부로 뽑을 수는 없죠. 물론 왠지 무리함수인 것 같지만 무슨 함수다라고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그냥 느낌만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자, gx 그래프는 다음과 같아요. 역시 9고요. 자, 너 3이에요. 자, 0이죠. 역시 gx도요. 0 포함 9 포함 여기에서만 가지고 논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hx는 f 합성 gx고요. 자, f 합성 gx 이꼴 a라는 이 방정식이 실근이 한 개이고 싶어 이 얘기예요. 진짜 합성할 겁니까? 미친 짓이죠. 자, 이럴 때는 늘 너 잠깐만 네모 취급하렴. 그리고 a는 뭐래? 정수래. 자, f의 네모가 만약에 a 값 근데 정수니까 1일 수 있다면 이게 fx고 y 이꼴 1. 그때 생기는 x의 값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라는 얘기인데, 자, 이 함수 값이 정확하게 1이 되기 위한 그 x의 값은, 즉 이 네모의 값은 자 2분의 3이란 얘기잖아. 실제로 f 네모의 값에 2분의 3을 대입한다면 f 값은 1이라는 상수값이 나온다고요. 자, 또는 이쪽에서 하나 또 생기는데, 자, 여기 있는 이 값이 1 되려면 x는 3, 즉 여기 있는 좌표는 x 이꼴 3, 즉 네모의 값에 진짜로 3이 들어간다면, 자, 3 들어갔어요. fx에 실제로 y값 1 나오네요. 이 얘기는 뭐냐? 네모 뭐였어요? gx가 2분의 3이거나, 자, gx가 얼마죠? 3임을 만족하는 그 x의 값이 결국 최종적인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다 이 얘기잖아요. gx가 2분의 3, 네가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있겠죠? 그것을 만족하는 모종의 x의 값, 분명히 구간 0부터 9 사이에서 존재하니까 굳이 구하실 필요 없고요. x1이라는 큰 한계. 자, gx 네가 3이라는 이 값을 만족하는 이 값은 분명히 9라고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x2 1개. 이래버리면 결과적으로 a가 1이라는 정수일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저 방정식 a가 정확하게 1임을 만족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보시다시피 두 개가 나왔잖아요. x값 하나 나오고 싶은 건데 실근 한 개인데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a가 1이면 안 돼요. 자, 그럼 a는 정수니까요. f 합성 gx 이퀄 a. gx 잠깐만 네모 취급하고 a가 2라고 치신다면 f 네모가 2예요. 자, 네가 2 되려면 x의 값은 얼마여야 됩니까? x의 값은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네모가 1이던가. 실제로 네모에 1 들어가면 얼마 되죠? f 함수 값은 2가 나와요. 또는 네가 이제 2가 되려면 그때의 x의 값은 4니까 f의 4가 진짜로 2 아니에요. 지금 이쪽 구간에서 여기가 2니까 3, 4 대입하면 2 나온다고요. 그럼 네모의 값은 2거나. 근데 네모는 뭐였다고요? gx였다고. 그럼 gx가 1이거나 혹은 gx가 2임을 만족하는 그 x의 값이 실질적으로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됐나요? 잘못 썼네요. 다시 f의 네모가 그러니까 a가 2라고 한다면 f의 네모가 2일 때 그러니까 2일 때 f의 값이 2일 때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네가 2일 때니까 넘겨버리면 x의 값은 1이거나 네가 2일 때니까 그때 x의 값은 4이거나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모의 값이 1 또는 네모의 값이 4라고 한다면 진짜로 f의 값은 2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모는 뭐였습니까? gx였으니까 gx가 1 또는 4였다면 gx가 1 또는 4를 만족할 수 있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x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1은 이쯤 지나가요. 를 만족하는 교점 x좌표 그것이 이 식을 만족하는 근 x. 자, gx는 4를 만족하는 근. 구간이 여기까지거든요. 교점 생깁니까? 여기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구간 내에서 생기지 않죠. 근 한 개네요. 아, 그렇구나. a가 2면 실근 한 개야. 오, 그렇구나. 뻑해야 3, 4, 5, 6, 7까지만 넣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3 넣어보세요. 근데 넣어보시면 패턴이 나온다고요. 3을 한번 넣어볼게요. a가 만약에 3이면 gx 네모 취급이니까 f의 네모가 그죠? 3이라면 그러니까 네가 3이라면 너의 이쪽에서 정의된 fx 이 값이 3이고 또는 이쪽에서 정의된 x의 값이 3이거나 감 오신 분들은 하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인데요. 마저 해보시면 이때의 x의 값은 2분의 1 그럼 이때의 x의 값은 5 즉 fx에서 x 대신에 변수 대신에 2분의 1 또는 얼마죠? 5를 대입한다면 그때 fx의 값은 3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네모 뭐였다?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그 x의 값은 네모의 값은 2분의 1 또는 얼마? 5였는데 네모 뭐였다? gx였다. 그럼 gx 이꼴 2분의 1이거나 gx 이꼴 5라고 할 수 있을 때 즉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존재한다면 최종적인 이러한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다. 2분의 1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gx와 만나 생기는 교점 한 개 분명히 x의 값 존재하죠. 자, gx 이꼴 여기가 4였죠. 5 만나 생기는 실근 있습니까? 안 생기죠. 실근 하나만 생기네요. 여기에서 a는 3이어도 되는구나. 자, 빨리빨리 갈게요. a 네가 4라고 한다면 네가 4거나 그때 x의 값은 얼마? 0이거나 그때 x의 값은 6이거나 네가 0 또는 6이면 f의 값이 얼마? 4가 되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럼 gx의 값이 얼마? 0이거나 gx의 값이 얼마? 6이라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 gx 이퀄 0 0 포함이니까 x 이퀄 0이라는 근 하나 갖고 6 만나 생기는 실근 없어? 근 한 개만 생기겠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5가 되는 순간부터는 안 될 것 같죠? 네가 만약에 5라고 한다면 a 값이 f의 네모가 5야 f의 네모가 5야 너랑 만나 생기는 실근은 어차피 이제 없어. 그럼 f의 네모가 5를 만족하는 x의 값은 네가 5가 되는 실질적인 이 네모의 값은 7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gx의 값이 7일 어차피 안 만나겠죠. 더 이상 이 다음부터는 실근의 개수가 0개입니다. 즉 이 합성함수 방정식이 실근 하나만 갖게끔 하는 a값은 이렇게 3개여야 되죠. 그 모든 실수 정수 a값들의 합을 구하는 이렇게까지입니다. 분명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설명 듣고 다시 한번 그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2개 더 나갈 건데요.
계속 강의 영상 올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